안녕하세요. 보험 가르치는 보험 튜터 이도입니다. 오늘은 보험을 가입하려는 보험 소비자에게도 그리고 또 보험 가입을 유치하는 보험 설계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기본적인 고지사항에 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나는 보험을 들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은데요. 사실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험사도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급적 손해를 줄이기 위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인수심사라는 걸 하는데요. 보통은 공식화된 질문사항을 통해 고객들의 과거 병력, 신체, 환경적 요인 등을 보험 가입 전에 알릴 의무 고지사항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지사항에 의거해 가입 가능 여부를 심사하는데요. 표준 인수가 될지 혹은 거절이 될지, 가입 연기가 필요한 상황이 될지, 혹은 일정 기간 해당 부위, 해당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 부담보를 설정하게 될지, 혹은 할증의 경우인지 심사하게 됩니다. 고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고지사항을 위반하면 자칫 지금껏 냈던 보험료도 돌려받지 못하고 보험을 강제 해지당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소비자도 설계사도 이 고지사항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특히나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고지해야 하는 부분과 고지를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후일에 있을 수 있는 분쟁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고요. 보험 가입하실 때도 좀 더 계획적으로 이행하실 수 있으니 오늘 영상 통해서 꼭 정확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표준인수의 기준이 되는 건강체 315 고지사항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315라는 숫자는요, 3개월 이내, 1년 이내, 5년 내 해당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 보험사에 알리는 건데요. 먼저 첫 번째,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치료, 투약, 질병 의심 소견, 질병 확정 진단, 이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원 혹은 수술은 구분하기 어렵지 않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입원은 당일 입원 퇴원도 해당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수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간단한 것도 다 수술이면 수술에 해당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용종 제거, 물혹 제거 이런 것들도 다 수술에 해당이 됩니다. 치료는요, 내가 감기에 걸려서 딱 한 번 병원에 갔다 온 것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 투약,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내려주셨는데 약국에도 가지 않고 내가 약도 안 찍고 약도 안 먹은 거예요. 하지만 기록이 남아있죠. 처방전을 받은 그 기록. 이것도 투약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질병 의심 소견이죠. 이 부분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속이 좀 더부룩한 것 같아서 병원에 방문했고 의사 선생님께서 역류성 식도염이 의심되니 내시경을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검사를 받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는 질병 의심 소견에 해당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지하셔야 돼요. 어느 날은 제가 머리가 너무 요 근래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며 큰 병원에 가보라고 검사 의뢰서를 써준 거예요. 이런 경우 3개월 내 고지사항, 요 의심소견에 해당이 될까요? 맞습니다. 이 경우도 의심소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3개월 내 고지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1년 이내 재검사, 추가검사에 관한 항목입니다. 단어를 보시면 재검사라고 적혀있죠. 재검사란 초진 이후에 같은 건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30대 여성 A씨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내원했고 병원에서 자궁근종이 의심되니 초음파를 권유했어요. 초음파를 봤더니 자궁근종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발견은 됐으나 크기가 좀 작아서 제거하지 않았고요. 치료도 받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지켜봅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경우는 1년 내 추가 검사 고지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고객님들이 검사 결과 아무 이상 없었어요. 그럼 고지사항에 해당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검사 결과가 깨끗하더라도 1년 내에 검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조건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또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질병 때문에 추적 검사를 했다? 이것도 1년 내 추가 검사의 고지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여성분들 유방이나 갑상선 이런 데 무록 때문에 추적 검사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것도 만약에 그 검사가 1년 내에 해당이 된다면 이것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5년 이내 입원, 수술, 7회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5년 내에 했던 입원이나 수술은 아마 대략적으로 좀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 조금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게 7회 이상 치료와 이 투약 부분이죠. 같은 건으로 7회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같은 건으로 7번 이상 병원을 간 경우라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30일 이상 투약,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같은 질병으로 30일 이상 투약을 받았다. 몇 년 내? 5년 안에. 그러면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럴 수 있어요. 기간이 좀 떨어져 있는 거죠. 4년 전에 한 15일 투약을 받고요. 최근에 한 6개월 전에 15일 투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고지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5년 동안 얼마나 여러 번 병원을 갔고 며칠을 투약을 받았는지는 이거는 기억하기 쉽지 않죠. 그런 경우에 미리 확인을 원하신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 요양 내역서를 발급받으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이 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고지 의무 마지막은 5년 내 11가지의 질병 이력입니다.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뇌졸중, 당뇨, 에이즈, 항문질환. 이 11대 질병에 대해 질병 확정 진단, 입원, 수술, 치료, 투약.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반드시 고지하셔야 되는데요. 진단이나 치료력이 단 한 번이라도 발생했더라도 반드시 고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3년 전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당뇨를 진단받은 거예요. 그런데 약도 먹지 않고 치료는 진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뇨는 11대 질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랑 조금 다른 상황인데 4년 전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당뇨 의심 소견을 받은 거예요. 이 경우는 5년 내 21대 질병 이 치료력에 고지사항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5년 내 11대 질병 치료 이력은요, 확정 진단인 경우에 고지를 하는 거거든요. 의심 소견은 해당되지 않아요. 항문 관련 치료 이력은 대부분의 건강보험에서 모두 보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실비를 가입할 때 정도만 해당이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보험사에서 뭐뭐뭐한 서류를 저한테 따로 내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 내가 그때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금 청구를 했던 거예요. 그 이력을 보험사에서 열람을 했던 거죠. 보통은 우리가 실비를 통해서 청구했던 이력들이 이 보험사가 열람을 하고 따로 요런 것들을 서류를 보완해달라 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봐도 헷갈리는 315 고지사항에 관해 함께 정리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 병력이 있다고 해서 숨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솔직하게 다 고지하시고 내가 가진 병력 내에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인수해줄 수 있는 보험사를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고지 의무 위반해서 괜히 불안하게 보장 설계하지 마시고요. 안 될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왠지 불안하다 이렇다 싶으시면 언제든 보험 튜터 이도희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